주말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준석은 저렇게 이제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자신이 직접 가처분 신청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겠다.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지율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 수치 하나하나를 믿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마치고 월요일은 출근하는데 당정대, 국정대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또 지금 어제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같이 다닌 동기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 홍보를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년 전부터 홍보를 해온 전문가이고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같이 일해온 사람이다. 검증된 사람이다. 능력이.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대학 동기, 대학원 동기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건 명백한 왜곡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늘상.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계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과장, 왜곡을 하면 이게 먹혀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힘든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정치죠. 여론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뜻이 여론이 조변석게 한다라고 하죠. 여론이 정말 무서운 것인데 또 아침 다루고 저녁 다루는 이런 여론에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오만하게 비춰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당당함마저 잃어버리면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더 쏟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언제나 꼭 정치 아니어도 개인적인 일상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여론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의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송원재 TV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그 조회, 그러니까 시청률에도 저도 언제나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청률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시청률이 나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청률이 나쁘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 해온 일입니다. 언제나 방송을 하고 나면 곧바로 시청률이 곧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썸네일을 좀 강하게 세게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방송을 좀 세게 하면 좀 시청률이 높아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됩니다. 결론은 오늘 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 쭉 해가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의 경우에 결국은 제 있는 그대로 제 자신 있는 그대로 모두를 보여줄 수밖에는 없다. 제가 한번 썸네일을 좀 세게 해서 시청률이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 후유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가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 접점이 어디일까? 그 찾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대쇄신, 지지율 하락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대통령실과 그 정부 관계자 식사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는 말. 지지율이 0%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싶다. 국정의 잘못된 적폐는 바로잡고 싶다. 이제 이 말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일 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손발을 맞추던 사람들을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는다. 보여주기식보다는 성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이냐 당당함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만과 당당함의 이 접점, 균형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준석은 저렇게 계속 이제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그 다음 여론전도 하겠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이제는 각을 세우고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적대적 관계로 가서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아보겠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생각을 굳혔습니다.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대로, 또 이준석의 정치적인 공격,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대로 대응을 해가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로 가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많은 어려움,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국정 쇄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직도 이준석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준석과 저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각종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각종 평론, 각종 기사 쏟아내고 있습니다. 갖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가르마를 어떻게 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이라고 해서 이준석과 저렇게 갈등을 빚는 부분으로 인해서 여론이 나빠졌다. 그러면 다시 또 이준석을 안으면 그러면 여론이 다시 돌아섭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죠. 국민의 여론이 나쁘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식으로 일을 해결하고 나면 여론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또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전혀 지금 현상과는 관계없는 다른 일이 발생했는데 여론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오보도 많고 왜곡도 많고 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정치 문화에서, 대통령 문화에서 먹혀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만 하면 이게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국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하면 시청률이 더 높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가짜 뉴스는 굉장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인 기사는 요즘 기사가 워낙 많으니까 묻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의혹 수준, 단순한 의혹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우리 대통령 문화에서 김건희 여사는 소극적으로 정말 내조에만 그치는, 거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라고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 부분은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추천을 했던 누가 추천을 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오랜 관례였고 선거를 하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들여다봐야죠. 그게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정당한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 것인데,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론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론이 좀 낮아지게 되면 이제 사자가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달려들듯이 언론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어뜯기 위해서 모두 달려드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어떤 것을 국민들의 말 그대로 듣고, 좀 억울한 게 있겠지만 국민들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이건 국민들의 여론이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제 소신대로 가보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또 여론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어디에서 이 가르마를 타야 하느냐. 김건희 여사의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말에 대국민 사과를 할 때 한 말처럼 내조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좀 억울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 부분입니다. 이준석은 자기의 길을 이미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이미 대세는 굳어졌습니다. 지금 내부 총질, 이준석 내부 총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침없이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가장 큰 문제는 대선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 당대표가 당무를 버리고 두 번씩이나 가출을 하는, 뛰쳐나가는, 그것도 덮어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할 때 변신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큰 공을 세웠던, 자신이 이야기하는 윤핵관, 친윤 의원들과 관계를 개선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집권여당 대표로서 갈라치기, 내부 총질 전혀 하지 않고 이제는 통합해서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는 자세로 집권 여당이 책임감 있게 가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그 갈라치기 내부 총질 그 행태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준석이 윤석열 정부와 저렇게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활로가 찾아질지 아니면 실패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 시점으로는 실패 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계속 주장하는 자신을 당대표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이제 뭐 신당을 꾸리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당을 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무엇 때문에 새로운 당을 만들지?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윤리위 징계를 받고 또 계속 이어져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제 해임되는 것에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권력투쟁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권력투쟁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투쟁도 있고 이준석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준석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당연히 권력투쟁이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권력투쟁은 정치가 있은 이래로 사람이 사는 이래로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준석이 자신이 왜 억울한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성상납 증거인멸에 왜 억울한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초반에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자신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를 한 윤석열 정부 초반에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 하는지 그 윤석열 정부를 이루어낸 많은 사람들 국민의힘의 그 많은 의원들과 그렇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갈라치기를 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그걸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준석이 주장하는 건 뭐지? 청년정치라고 하는데 청년정치 내용은 뭐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새로운 당 할 수 있습니다. 뭐 법적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이래서 도움이 된다. 자신이 당대표로 계속 있어야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권 초반기에 집권 여당, 이 당은 자기 몫으로 남겨달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집권 여당에 간섭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의원들, 윤핵관은 소위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 이걸 용서한 정권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 권력은 이런 부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정당한 명분이 있고 엄청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분에 따라서 해줘야 하고 국민들 지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아픈 부분일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런 일, 가까운 측근들 일을 마치는 손발을 맞춰서 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모였던 그 많은 참모들을 지금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이게 책임을 묻는 꼴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또는 일을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불명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에게 그런 멍해를 씌우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 때문에 국면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일도 잘 하는데 물론 일을 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제 개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하는 부분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느냐, 꼭 그 방식만이 최선이었느냐, 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무적인 논쟁거리죠. 이런 걸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상민 장관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 정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정 쇄신을 위해서 여론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한다. 이럴 때 이제 참 대통령 인사권자의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일 부분이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제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달라진 태도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부분은 국민의 여론이 뭐 이준석을 쳐내라든지 이준석을 안고 가라든지 어느 쪽이든 이준석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의 일부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플 겁니다. 참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부조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부분. 이렇게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또 국정 쇄신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야 할 것과 따라야 하지 않아야 할 것, 이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지 않으면 이 여론은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또 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많은 언론들, 민주당,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할 때 국정 쇄신, 김건희 여사, 이준석, 그 다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적 쇄신, 이걸 가르마를 타서 어떤 부분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어떤 부분은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국민 앞에, 국민의 여론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도 보이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부분, 또 국정 초반에 좀 위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거기에 또 흔들릴 필요도 없다. 언제나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말 아침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